자, 비견부터 할 거예요. 실제로 이젠 다 하는 겁니다. 이제 앞에는 그냥 한술이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비견. 비견을 하면서 비견을 하는 방식들이 다른 집성에도 그대로 적용될 거예요. 자, 비견이면은 나란할 비자죠, 그죠? 비자는 이렇게 원래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화자가 그래서 산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이 화예요. 이게 화라고요. 그러면 죽어 있는 것을 나란히 놓은 거잖아요, 그죠? 죽어 있는 걸 나란히 놓은 것. 이게 비자예요. 원래 비자의 의미가 죽은 사람을 나란히 놓은 것. 나란해졌잖아요. 딱 보면은 잔인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비는 그렇게 나란해졌다. 이건 어깨 견자니까 어깨를 나란히 했다. 뭐 어깨를 견준다. 이게 뭐 견줄 비자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 파생된 것들이니까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비견입니다. 그럼 비견에 대응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 비견에 대응하는 것. 비견에 대응하는 것은 재성과 관성이 비견의 대척점에 있죠.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비견이라고 하는 것의 작용이 극을 하고 극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견한테는 이 두 개가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두 개가 비견의 밖에 있는 거란 뜻이죠. 하나는 내가 밖에 있는 걸 다루어야 되는 거고, 하나는 밖에 있는 것이 나를 다루게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죠. 이 비견이 생하는 게 식상이고요. 비견을 생하는 것, 그게 인성이에요. 그죠? 이렇게 요 기본 구조를 이해하셔야지. 이건 구조니까요. 근데 비견이라는 용어는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일간과 나란히 한다는 뜻이네요. 그죠? 이게 지금 일간을 채로 놓고 얘기한 거예요. 일간을 채로 놨을 때 일간과 나란히 한다. 일간과 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간한테도 이러한 작용들이 똑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일간을 생하는 것, 일간이 생하는 것, 일간이 극하는 것, 일간이 극받는 것. 그죠? 이게 기본적 구조이죠. 그러면 그것을 이러한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아니고 일간이 하는 조건과 비견이 하는 조건이 일간을 지금 채로 놓은 거니까 일간이 채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채를 얼마든지 바꿔서 볼 수 있다. 근데 나 대체적으로 일간을 채로 놓고 지금 설명을 하겠지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간목이 월간에 있고요. 연간에 또 간목이 있어요. 그럼 월간 기준으로 연간에 있는 간목이 비견이죠. 월간을 채로 놓고 보면은 그냥 그게 비견이잖아요. 그러면 일간이 무토예요. 그러면 월간에 있는 게 편전이에요. 그죠? 편관. 간목이 편관이면은 그 편관을 채로 놓고 보면은 연간에 있는 편관도 비견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일간 기준으로 비견이에요. 그럼 비견이 일간하고 이것을 똑같이 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 작용이 이 일간한테
분리되는, 힘을 분리하는지 그 힘과 일간의 힘과 합해지는지를 가장 먼저 관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견의 작용은 일간한테 힘이 드느냐, 힘을 나누느냐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체 기준으로 체에 힘이 드느냐, 힘을 나누느냐. 그래서 모든 비견은 쟁합니다. 그러면 이 쟁은 합력하는 힘을 갖고 있는지, 경쟁하는 형태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네, 그죠? 지금 이 얘기예요. 분력이냐, 합력이냐. 그 작용, 그러니까 저 합력이냐, 경쟁이냐가 저 비견의 핵심 용어예요. 그걸 이렇게 저는 이렇게 쟁으로 표현하겠다 이거죠. 쟁. 그러면은 비견이 사주에 발달되어 있는 명이라면은 저 쟁이 발달되어 있겠다. 그러면은 자기한테 필요하면은 합력을 요구할 테고 필요 없는데 옆에 있으면은 경쟁 상대가 되겠죠, 그죠? 뭐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은 무엇을 놓고 쟁하겠는가? 이 전부를 놓고 쟁하죠, 그죠? 식상을 놓고, 인성을 놓고, 재를 놓고, 관성을 놓고 쟁한다. 저 쟁한다는 게 꼭 싸운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쟁의 조건들이 오행마다 다르다. 그걸 하는 거죠. 그냥 좀 이따 진행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해하셔도 십성에 대한 접근,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쟁해서 생기는 힘, 에너지, 뭐 작용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발현될까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면은 에너지가 분리되면은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몫을. 그러면은 어머니가 인성을 어머니라고 한다면은 어머니로부터 오는 것 또는 선생님한테 오는 것을 나눠야 되겠네요. 그죠? 분리되면은 몫이 다 나한테 안 오는 거잖아요. 재산을 물려주는데 다 나한테 올 줄 알고 있었는데 턱하니 저쪽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달라고 하죠. 그죠? 쟁이 일어나겠네요. 그걸 놓고 어떻게 잘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죠. 그걸 잘 나누는 걸 분, 재, 기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분재기라고 재를 나누는 걸 기록으로 다 해서 두루마기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누구한테 큰딸한테 뭐 큰아들한테 이렇게 이게 재산을 어떻게 나눴다는 게 다 있어요. 이게 집이 부자인 집은 이게 두루마기가 저 끝까지 가겠죠, 그죠? 분재를 잘 하면 돼요. 자, 그럼 분재하는 것, 분관디는 것, 이걸 이렇게 쟁자를 붙이면 쟁재, 쟁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걸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쟁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염두에 둬야 되겠네, 그죠? 쟁을 잘 조절하는 게 무엇일까? 쟁을 조절하는 것은 식상과 관성이죠.
그러니까 체를 기준으로 체가 식상을 주도적으로 쓰고 있다. 체가 관성을 주도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저 쟁은 오히려 뭐예요? 이렇게 합력의 조건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다 했던 것들이니까. 예. 자, 그러면은 비견이 한해요. 비견이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냐고. 그러니까 십성의 온도하고 습도를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십성의 온도와 습도는 어디서 출발하겠어요? 오행, 음양 오행의 생극 재화를 먼저 파악하실 때 그게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십성인데도 차가울 때, 따뜻할 때, 그 작용을 가감해서 설명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비견이 한하다. 난하다. 끊임없이 반복될 거예요. 한난조습은. 한난조습은 사주를 해석하는 거에 맨 처음이고 사주를 해석의 맨 마지막까지 끌고 가셔야 될 거예요. 이게 한난조습이에요. 그건 음양에서 시작해서 음양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한순간도 이걸 놓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거에 작용하는 것, 살아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생극, 재화, 우리가 얘기하는 십성을 붙이든 신사를 붙이든 무엇이 작용하든 명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들에는 다 한난조습을 대입하셔야 돼요. 이걸 무시하고 생극좌우를 얘기하고 십성을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뭐라 할까 이게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비견이 이게 한난은 온도이고요, 조습은 습도가 되겠네요, 그죠? 온도하고 습도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지는 걸 구분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한하면은 단단하다고 그랬죠. 단단하다. 자, 비견은 근이 될 수도 있고요, 경쟁자가 될 수도 있어요. 비견의 물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건 다 알으니까 제가 지금 막 건너뛰는데, 비견의 물상, 형제, 그죠? 친구, 동료,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비견이라고 해서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일반 대중, 그냥 사람, 이게 다 비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양이를 좋아한다, 비견 아니거든요. 비견이라고 하는 건 나와 어깨를 견주는 거니까 동료나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연애 비견이면은 그냥 일반인이에요. 나와 대응하는 일반인.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들, 뭐 당연히 연월일시에 대입이 또 돼야 될 겁니다. 한하면은 이 비견의 조건들, 그러니까 친구나 동료의 관계, 비견이 지금 얘기한 분과 합의 핵심, 뭐에 대한 대응 능력을 만들어요. 이걸로 비견은 그러한 거에 대응 능력을 만든다고요. 뭐 다른 십성들에 대한 대응 능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하게 되면은, 비견이 한하다면은
친구라고 하는 걸로 한번 물상으로 비견을 규정한다면은 친구가 한 거네요. 그죠? 예, 친구가 하나다고. 나는 갑진인데 옆에 있는 건 갑자예요. 그러면 그 고기는 하나네요. 그죠? 나는 갑진이니까 진토에 해서 생목으로 뭔가 막 하려고 그래. 생산성 기준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저 친구는 인생은 뭐냐, 막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실감들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면은 만약에 이렇게 합력한다. 합력하면 합력의 속도가 더디겠네요. 그걸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합력의 에너지가 천천히 진행된다. 그런데 한번 합력된 상태라면은 풀리는 것이 또 오래 걸리겠죠. 만약에 비견으로 동업을 해요. 동업의 조건, 동업이 쉽지 않다. 하니까 처음에 서로 설득하고 이해하고 섞이는 과정이 쉽지 않다. 근데 한번 그렇게 통하게 되면은, 연결되면은 오래 간다. 그걸 얘기하죠. 비견은 지지로 작용할 때는 근기가 돼요. 근기. 특히 근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이 한난조습이 중요하죠. 근기. 그러면은 지지로 근기가 된다면은 한한 근기이네요. 그죠? 난한 근기, 한한 근기. 만약에 병화의 사화, 경금의 신금, 근이죠. 그죠? 여기는 조환근이네요. 비견이 조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 병화한테 어떠한 역할을 하겠어요? 병화를 더 고중하게 하는 근기적 역할이 그렇게 작용한다는 뜻이죠. 비견에 의해서. 여기는 습금이니까 경금에 힘이 드는데 그 습한 기운의 근기적 형태를 계산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은 천간에서 지지로 연결할 때에 내가 에너지를 받는 속도 또는 형태, 조건들의 시간, 그죠? 시간, 이건 시간이고, 이건 공간이죠. 시간과 공간의 조건들이 달라지겠네요. 네. 그러면은, 하나다면은, 시간의 조건이 늦게 발현된다는 뜻이에요. 그 비견의 근기를 얻어서 힘을 발휘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일간 기준으로 지지의 근기라면은 그게 록이 될 텐데 그것이 힘이 돼요. 일간한테 힘이 돼서 일간이 다른 십성을 대응하는 대응 능력으로 발현을 한다. 이때는 합력돼 있는 거잖아요. 힘이 된 거니까. 그런데 그게 한한 조건에 놓여 있고 조절이 안 돼 있다면은 그걸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하다는 것은 속도에서 늦다. 파괴력을 갖는다. 스타트 걸리면은 강하게 그 에너지를 끌어낸다. 이 얘기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스타트 걸리면은, 이게 웜업이 끝나면은,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한다. 요즘은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다 없잖아요. 관광버스 타고 놀러 가고 이러는 거.
그러면은 한한 구성은 어떻다고요? 아, 난 하면은 출발 여기 그 만남의 광장 빠져나가기 전에 마이크 잡고 있죠. 예? 한한 영은 저 뒤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예, 웜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저 안에서 막 지금 다 서서히 올라오잖아요. 예? 예. 이게 한이 조금 더 심한 양반들은 가서 턴업하고 올 때 그때 나 필 받아가지고 만남의 광장 들어오는데도 마이크 잡고 있어요. 예. 자, 늦게 걸린다. 그죠? 예. 근데 한번 걸리면은 아주 강하다. 힘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세다. 이런 거죠. 하면은 일정 부분 그 일관된 힘을 갖게 해요. 집중됩니다. 파괴력이 강합니다. 이게 한한 명들이 대부분 전투력이 강합니다. 저 전문 용어잖아요. 그죠? 저런 전투력이란 거. 자, 북방민족. 우리가 얘기하는 전쟁의 역사는 다 북이 남을, 서가 동을 침범하는 거죠. 대다수가 그래요. 안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대다수가 그렇고, 안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한두 번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역사가 그래요. 서양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북유럽이 아래를 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역사 자체가. 우리 동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역사의 흐름이 기본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한 것이 난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난한 지역이 지느냐 전쟁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끊임없는 외침을 받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얘기한 몽고족이 전 세계를 휩쓸을 때 베트남은 실패하죠. 그죠? 프랑스 실패하죠. 베트남 전쟁, 미군 베트남 전쟁도 실패하죠. 거기는 불패의 신화를 갖고 있어요. 몽고가 왜 베트남한테 지겠어요? 졌어요. 왜? 아니,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습지, 늪지. 기마병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당연히 프랑스 안 되죠. 탱크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그건 난한 거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한한 구성을 이긴 거죠. 어쨌든, 그러한 것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사람도 한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력이 강하다. 이거죠. 생활력이 강하다. 그래서 6.25 전쟁에 의해서 월남하신 분들, 그렇게 월남하셔서 사신 분들이 가난하신 분들 봤어요? 예?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고요. 한의 특징이죠. 한. 그러니까 비견은 자기 근기를 그렇게 쓴다. 그럼 반대로 난하다는 것은 빠르다라는 걸 하는 건데 이건 적응을 잘한다는 뜻이죠. 적응력, 변화에 적응하는 것. 대신 뭐예요? 지구력이 떨어진다. 여기는 지구력이 강하고요. 여기는 지구력이 약하다. 근데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비견이 난하면은 주변과 쉽게 이렇게 접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냥
물상으로 표현할 때, 친구라고 할 때, 비견을 친구라고 할 때 난하다, 비견이. 그러면은 그 친구의 친화력을 얘기하겠네요. 친구의 친화력. 그러면 비견이 하나면 무뚝뚝이죠. 그런 걸 인지하시라고요. 바로 사주에서, 비견이 하나다. 그러면, 무뚝뚝하다. 그런데 나의 근기가 비견으로 돼 있고, 그게 하나면은 내가 무뚝뚝한 거죠. 그죠? 예. 근데 천간의 비견이 따로 분리적 작용으로 하는데 그 비견이 하나냐, 나나냐를 보면은 비견의 성향을 파악하실 수 있겠네요. 비견은 내 몫을 나누는 건데, 난한 비견이 와서 내 몫을 나눠갈 때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오잖아요. 살살살. 예. 무뚝뚝하게 와서 내 거 줘. 뭐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면은. 예. 그러한 성향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시라는 얘기죠. 조습도 마찬가지예요. 조하다. 지금 이건 비견을 하니까 적용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이게 식상으로 가고 인성으로 가고 이러면은 이 한난조습의 작용에 의해서 성정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면 조하게 되면은 비견의 공간적 성향이 조하다는 뜻이에요. 까칠하다. 섞이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조의 기본이잖아요. 조도 어떠한 조냐 따라서 성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니까 그것도 구분하시고요. 자, 비견이 습하면은 섞이는 것, 네 거 내 거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그래서 비견이 습할 때, 난습할 때 조심해서 보셔요. 비견이 난습할 때 조심해서 보시라고. 이건 뭐예요? 네 거 내 거 구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근데 한 조하면은 구분 지어지죠. 네 것과 내 것에 대한 경계가 상당 부분 명료하게 나타나는데, 난 조하면은 공유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나는 싫은데도 공유돼야 돼요. 섞이게 됩니다. 침범됩니다. 들어옵니다. 당연시해요. 당연시. 명예. 그 비견이 분리적 작용을 해요. 근데 그 비견이 분리적 작용을 하는 비견이 난습해요. 그러면은 분리적 작용을 한다는 건 내 몫을 나눠 간다는 뜻인데, 내 에너지를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뺏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내가 싫다고 해도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네. 내 영역에 내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다르게 뭔가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 몫에 대한 것, 나의 시간에 대한 것, 나의 영역에 대한 거에 대한 굉장한 불편함을 갖고 있겠죠. 그런 명은 그 비견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불편함을 표출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비견이 그렇게 분리적 작용으로 가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에 의해서 분리적 형태로 가게 되면은, 열등, 갈등, 또 무슨 등이 있어요? 등등등. 이러한 모양을 형성하게 돼요. 뭐 한다고요? 비견이니까 비교된다. 비교됩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쟁이에요. 쟁. 그래서 그 쟁에서 내가 비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비견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고 내 에너지를 오히려 키우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경쟁해서 라이벌 의식으로
나를 자극하는 것으로, 나를 격발하는 것으로 쓰죠. 그래서 뭐 그런 명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공부 안 하는데 붙여놓으면 공부 잘해요. 뭔가 막 이기려고 하는 것들이 승부욕이 형성돼서 그게 쟁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열등, 갈등, 저런 비교돼서 형성되는 부조들을 바라봐야 되겠죠. 특히 난습으로 비견이 작용하고 그게 분리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때는 그러한 명들은 타자에 대한 굉장한 불쾌한 인식을 갖고 있다. 그 비견이 타자이거든요. 자기하고 비교되는 형태. 그래서 굉장한 방어적 태도를 취합니다. 이미 침범되고 그 침범된 거에 대한 불편함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합력적 코드로 작용한다면은 타자를 침범하는 거예요, 본인이. 비견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 자기가 영역을 확장하는 거에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을 해요. 이거 정말로 깻잎 한 장 차이예요. 그런 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얘기죠. 제가 지금 얘기를 던지는 것은 비견이 어떻다 이렇게 교과서적 해석으로 고정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태들, 그런 걸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형태들이 오행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